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반가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저번 주에 제가 이번 주는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시장에 나오질 않으면서 이 월요일 화요일부터 음봉이 세게 맞았습니다. EDGC한테는 이 4100원선 이거는 단기 파동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기 이 추세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가 4150원, 4100원 이 사이가 되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4000원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바람에 조금 불안감이 지금 음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방송을 트라이콘 방송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주중에 이 지금 우리 방에 회원님들께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제가 번역도 많이 했었습니다. 번역도 이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역도 많이 했고, 준비를 저도 했는데, 트라이콘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맞았고요. 음봉을 세게 맞았고, 그리고 5일 동안 계속 5영업일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요일 날 이게 생각지도 않은 30% 영업 손실을 초과를 했을 때 의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트라이콘을 방송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걸 방송을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콘 방송은 이미 준비를 했지만 급한 것부터 주주님들께 방송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금요일날 나온 공시죠. 손익 30% 이상 변동이 생겼을 때 하게 되는 의무 공시입니다. 이게 지금 공시가, 저는 이제 잠정 실적 공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변동폭이 발생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21년도죠. 894억. 직전 사업년도 2020년도 거죠. 이게 920억이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충격이었죠. 마이너스 150억이 나온 거예요. 이게 20년도에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50억이었는데 200%가량이 적자폭이 커진 거죠. 이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80폭,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전년도에 20년도에 940억이었던 게 170억이나 나왔어요. 엄청난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폭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요, 자본 손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에서 보시면요, 자본 총계가 1년 사이에 1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사실. 제가 예전에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가치 투자에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주식 던집니다. 왜? 이게 너무 빤하잖아요. 700억에서 한 해에 자본 손실을 100억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자본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필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유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빤하게 보이기 때문에 던져야죠. 그때 또 빠질 텐데. 그렇지만 1위는 유증을 하더라도 주주 배정 유증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여기에 동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3자 유증을 하더라도 신 대표가 3자 유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 대표도 그렇게 뉘앙스를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주주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진 않고 있다.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 없고 매출 없고 이익 없고 뭐 그런 회사들 계속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정하고 그런 식으로 자본 유치해 가지고 자본 빼먹기 하는 그런 회사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뭐 패대기 치는 스타일인데, 1위는 제가 액체 생금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회사를 주시를 하면서 투자를 할 요량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일련의 변동사항들이 회사에서는 공시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시에서는 코로나 관련 상품의 가격 경쟁 심화로 단가 하락에 의한 매출 감소 및 원가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리고 유전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매 영업이익이 150억,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170억이 났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요즘 EDGC가 적극적으로 찌라시도 뿌려주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언론사를 통해서 뭐 매경이라든지 한경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동영상 제작 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광고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폭이 너무 크다. 2019년도 20년도 사이에 이 마케팅 비용만으로는 이렇게 큰 폭으로 5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만들어낼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사업 보고서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카카오 단톡방에 이 공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공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보다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설명인데, 이 해명인데, 해명 내용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여기에 회사 측에서 찌라시를 하나 내보내줬죠. 그 찌라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찌라시가 지금 내용이, 이것도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이게 운전 중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제가 눈으로 실쭉실쭉 봤어요. 그때 보면서 제가 좀 발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젠트 보유지분 평가에 따라 4사분기에 자산 손익 79억 7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 이게 현금 유출이 없는 일회성 손실이다. 그래서 170억 중에 79억은 일회성 손실로 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죠. 특히라고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해명 자료 중에서, 이 해명 자료 중에서는 요 내용이 뭐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EDGC 주주들은 170억, 전년도에 뭐 단기 손익이 92억 정도 났는데 170억 중에 뭐 이 정도 손실이라고 하면 매출 대비해 가지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손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발끈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찌라시는 주주들 달래기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배포된 거지만, 이렇게 배포된 거라도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말이 뒤집어지면 안 되고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찌라시가 이전의 내용들하고 조금 이거 조금 안 맞다, 이런 것들이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끈했습니다. 이거 다 분석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경영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헬스케어 기반 시설 중 국내 신사업 연구소는 6월에 완공이 된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캐나다 금기식 회사 NLN은 유전체 맞춤형 프리미엄 건강 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30%, 영업이익 20% 이상을 달성해서
올해 손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3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 EDGC가 하고 있는 매출은 900억 대비해서 30%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매출액이 300억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기식으로 인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하는 매출액이 400억 정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 이제 기말 보고서가 나오면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어느 정도 매출을 한 기업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NLN이. 그런데 올해 매출액이 그러면 그때 인수를 하면서 연 단위 3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는 500억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딸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올해 이 말로는 300억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890억 이 중에서 작년에 솔젠트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원의료재단에 매출을 한 3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매출이 있었죠. 이 매출은 올해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건 빠져야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은 그 금액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올해 매출도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9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전에 우리한테 이 건기식 회사를 인수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그러면 현재 뭐 250억이면 250억, 300억이면 300억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주주들한테 언질해 준 거랑 틀리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실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만큼은 뒤집히면 안 돼요. 왜 인수할 때 재무상태표는 보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주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뭐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 주주 친화적 경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틀리면 안 된다. 사업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알게 될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번 해명에서 걱정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배포된 찌라시 내용 중에 4, 4분기 자산손익 79억 7천만 원에 대한 현금 유출 없는 일회성 회계상 손실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는 영익에 대한 손실인지 당순에 대한 손실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당순 손실이라고 이해는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금융자산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금융자산을 표기를 할 때 지금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금융자산이죠. 이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도 되고요. 단기 손익으로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예요. 그러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시켰다라고 하면 당순에 지장을 주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산입을 시켜놨다라고 하면 기타 포괄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되죠. 회계 원칙에서도 이거는 자율로 맡겼습니다. 기타 포괄이 되었던 단기 손익에 대었던 어디에서 인식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보게 되었을 때 어떨 때는 당순에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기타 포괄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게 주식이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당순에 표기를 시키고 주식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당순에 영향을 주니까 기타 포괄로 빼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표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회사에서 EDGC에서 언론 자료를 배포를 한 이 내용이 과연 맞는 얘기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 중에 제 기억에는 분명히 기타 포괄 손익에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3분기까지 손실이. 그래서 왜 갑자기
당순의 영향이 끼쳤다라는 뉘앙스의 이런 언론사 배포 자료가 나왔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 보고서가 나와야지 정확해지겠지만 제가 3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를 보실게요. 3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때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서 50억이 손실이 나고 있죠. 여기에 이 손실은 뭐냐?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고 해서 52억 1600만 원의 손실이 났죠. 이게 솔젠트 지분 가치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고 왔던 그 손실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기타 포괄로 빠져 있기 때문에 당순 밑이잖아요. 당순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3분기까지 4억 4,600만 원의 약간 조금 순이익이 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3분기까지 솔젠트가 주가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왔던 손실보다 또 3개월 이후에 솔젠트 주가가 더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손실폭이 커져 가지고 이게 52억 손실이었던 게 79억이 됐다란 얘기가 되겠죠. 79억 4천인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그 공시 내용에는 기타 포괄에 대한 내용은 없다란 얘기예요. 어디에 있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공시인데 왜 이 79억을 거기다가 끌고 왔느냐?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왜 해명 자료에 그거를 붙여넣느냐? 해명 찌라시에 그건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해명 찌라시에 왜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로 주주들에게 혼동을 주면 안 되죠. 물론 사업 보고서가 나와야지 확실해지겠죠.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이제 기타 포기를 원래 빼놨던 게 다시 뭐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해명 자료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혼동만 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왜 사실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볼 때 당기손익 공정가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당기손익이 되었던 기타 포괄손익이 되었던 영업이익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끌어와 가지고 170억에 대한 순손실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했다. 그것조차도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슬쩍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랑 상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회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주님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영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모른다라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주들이 결국 주주가 있어야 회사가 있는 것이고 회사가 있어야 경영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EDGC의 개인 투자자들 지분율이 토탈 다 해서 한 60% 되잖아요. 절대 적은 지분율이 아니죠. 물론 다 각자 개개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모이면 힘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주주님들을 결속을 시키고 우리 방으로 초대를 하고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 주주들이 흩어져 있으면 각자 개인은 회사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개인 주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회사에 요구할 거 요구하고 어필할 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기 투자를 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상세히 자료를 제공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결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함께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뭐 단타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우리 방에 들어오셔도 돼요. 왜? 우리 방은 EDGG 주주방이 아니라
가치 투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2년 전에 만든 방이기 때문에 지금은 EDGC 주주분들이 많다라는 것 뿐이지 EDGC만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제가 뭐 재무 분석이라든지 뭐 가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코멘트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DGC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 저한테 문자로 이름 남겨주시면요, 제가 카카오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함께 가치 투자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배워 나가자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에 은근히 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뭐 저희들 방은 주식 정보만 뭐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뭐 이런 것들도 뭐 공유를 하고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공유를 하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눈팅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한 번씩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 리딩 기대하시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 그 누구도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 정보 공유방이다. 주식을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방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에 물을 흐리면 가차없이 쫓겨나갈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방송들이 미래에 대한 수익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확실히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EDGC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제 방송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린이 입장에서 제 경험으로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은 스스로 본인이 잘 하셔야 됩니다.